네, 오늘의 팁.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무엇이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한데, 오늘은 아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기자 그리고 임승빈 부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금융권 같은 경우도 테크놀로지와 뭔가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어떤 개념입니까? 허무한데요. 인터넷으로 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인식할 때는 길거리를 가다가 지점을 보잖아요. 예. 대출도 받으러 가고 뭐 통장도 개설하면서 가고 뭐 카드도 발급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예.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지점을 아예 없애고 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상품을 가입하고 자기의 금융 자산을 조회를 하고 향후에 결제까지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예. 금융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정도로. 그래요. 돈을 단순히 뭐 1,000원 보내고 1,000원 받고 이걸 떠나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한 24시간 영업하는 은행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은행이 이제 나오기까지 지금 이제 예비 인가를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네. 뭐 카카오뱅크 이제 컨소시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T뱅크인데, 이게 나오기까지 뭐 과정이 복잡했습니까? 일단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네. 대표적인 허가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에만 해도 2번 정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시도가 있었는데요. 2번이나. 예, 그때마다 그 규제 때문에 사실은 오픈하는 데 좀 성공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요. 금산분리라고 해서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 분리돼야 된다. 예, 갈등을 겪다 보니까 예, 예. 계속 유야무야 넘어갔죠. 네. 이번에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범하게 됐죠. 뭐 이번에는 반드시 됐었어야만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천송이 굿즈의 문제로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 위기감,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강하게 밀어붙여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랑 이 KT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정해놓은 그 제도, 규제 이런 것들과 다 뭐 관계 없나요? 100%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 일반 그 산업자본은 예.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금융당국에서 이걸 완화시켜주면서 10%까지 늘렸는데요. 여전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죠. 예. 그쪽이 50%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KT뱅크도 우리은행이 이제 50%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IT 회사가 이런 은행업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IT 회사 주도의 그 은행들이 많이 있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은행이 허용이 되었는데, 예. 그중 두 가지가 인터넷 전문 은행, 예. 그리고 대주주가 ICT 업체인 은행들이 출범하게 된 거죠. 향후에는 전 세계 이제 은행들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네. IT 기반의 은행들이 더 막강한 이제 파괴력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각 나라 정부들이 인지하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겨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은행들에서는 약간 조금 뭐 긴장도 되고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그 국내에서 금융산업이라고 보면 그 IT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이 네. 어느 산업보다 낮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ICT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산업보다도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금융에서의 IT는 그 가지고 있는 안전하게 자산을 갖춰야 된다는 그 프로세스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더 강했거든요. 예. ICT 기업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든 그 이제 좀 유혹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무리 잘 돼 있는 ICT 문화라 해도 이제 고객의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문화 쪽으로 변경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른지 조금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집니까? 인터넷 전화은행이라는 게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의 문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톡을 하다가 바로 송금을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예. 뭐 이런 것들도 직접 그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자기가 그냥 자기의 인증만 성공을 하면은 바로 발급이 되는. 인증하는 방법이 여기도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인터넷 전문 은행뿐만 아니라요. 네. 최근에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 업무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은행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네. 직접 뭐 상품 배달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네. 아니면은 화상통화 인증을 해가지고 상담센터하고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아 이분이 우리의 고객이구나 예. 이런 걸 인증하는 방법 등 해가지고 4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네네. 은행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2가지 방식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 인증 방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여신 업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까? 이제 여신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네. 지금 인터넷 전문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중금리의 소규모 대출, 개인 대출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요즘 또 핀테크의 하나로 또 뭐 P2P 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출은 2% 대출 아니면 20% 대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면서 중금리 대출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화두가 됐고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또 기존 은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시장 확보라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은 기존의 그런 은행들은 굳이 이걸 해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인터넷 은행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생활이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가 이제 또 금융이거든요. 이제 KT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에 그 사람이 좀 더 머무르게 함으로써 다른 수익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초반에 끌어모으기 위해선 이자를 좀 더 주겠군요. 단순히 뭐 이자로만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소비자에게 우선 가치를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자기 예금을 하는 사용자들한테 이런 이모티콘을 공짜로 준다든지, 사이버 이자. 그렇죠. 또 컨소시엄 내에 있는 뭐 식품 유통회사에 뭐 하루 식사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무궁무진해지는 그런 건 거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양이죠? 네,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활용되는 IT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이번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올 11월 본인가를 위해서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대전제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생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대거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뭐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고객들의 뭐 이 취향을 분석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것도 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네. 해서 고객의 자산을 자동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이제 투자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고 예. 그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인증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뱅킹을 통한 24시간 거래 지금 각 은행들이 다 지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ICT의 중심에 있던 분들의 문화 그 문화에 있던 분들이 금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쪽 금융에서 ICT를 하시던 분들도 그런 ICT 중심적인 서비스의 문화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의 이제 위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톡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커머스까지 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많은 어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서비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에서 하는 그 엘리뱅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할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있죠.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엘리뱅크는 거기에 이제 은행 업무까지 좀 부수적으로 가미가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나 유통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라쿠텐이라는 그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만든 은행도 이제 라쿠텐 뱅크라고 해가지고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쌓이는 포인트로 뭐 이자로 뭐 배분한다든지 이런 모델로 좀 가고 있고요. 예. 좀 재밌게 볼 만한 것이 독일의 피도르 은행인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4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근데 그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 참 재밌는데요. 그 피도르 은행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SNS에 올려주면 얼마,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또 제안해주면 더 많은 보상을, 그런 식의 방식을 쓰면서 40명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저희가 볼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는 모델이네요. 네,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보다 앞서가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쪽도 아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 얼마 안 되네요. 네네네. 초기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컨셉을 잡고 은행을 론칭을 했는데 사업 모델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많이 부도가 났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언급하면서 해외 사례를 꼽자면은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은행들을 많이 꼽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와 KT뱅크 향후에 그럼 어떤 절차가 남았고 언제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카카오뱅크하고 KT뱅크가요. 예. 가법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최종 단계에는 그 금융감독당국의 이제 본인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 그 카카오뱅크가 11월에 본인과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KT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업계에서는 연말 아니면 연초에 본인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측하고 있고요. 한간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의 오프라인 지점들은 없어질 날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또 중요한 역할은 제가 현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KT뱅크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 연합을 해서 우체국을 이용해서 현금을 찾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지만 세븐뱅크라는 이제 세븐일레븐 지점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추세들로 요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IT와 금융업이 서로 융합을 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편해졌으면 편해졌지 더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이자들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KBS